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예정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사흘 뒤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처럼 검찰에 가면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는 윤석열 이 정부의 정치 보복이다, 또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둘만 가겠다, 아니다 우리도 따라가겠다. 아무튼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 형식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자, 지금 검찰 서울중앙지검은 A4 용지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던 행위,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이런 짓까지 했나 싶을 만큼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것부터 신경 써야 할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이재명이 김만배 요청을 받고 대장동 용적률을 2차례나 올려줬다는 그런 이 사회 법조발 기사를 썼습니다. 이걸 보면 검찰이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범죄 혐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판교 터널 관련 수차례 청탁을 했고, 이 서판교 터널을 만들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올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는 정진상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진상을 긴급 소환했습니다. 이재명의 소환을 앞두고 더 물증을 가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변호사 한 명 데려가겠다, 이런 묵비권 행사가 어떻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통해 또 언론들의 추적 보도를 통해 이재명의 충격적인 범죄 혐의가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내용에 대한 반박보다는 왜 이걸 흘렸느냐고 방방 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는 우리가 흘린 게 아니라 국회에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를수록 이재명은 점점 더 공궁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이재명은 어떤 혐의가 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계속해서 공공이익을 환수한다 뭐다 하지만 지금 이 정황들을 보면 이재명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쏴주인 검찰이 2021년 개통된 서판교 터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계획한 이익 극대화 방안으로 판단하고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용적률 상향 등 수차례 특혜를 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는 2014년 8월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 터널을 개설해 줄 것,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비율 하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동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요청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진상이 등장합니다. 자, 검찰은 이재명이 실제로 한 달 후 열린 대장동 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서판교 터널을 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대장동의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올랐고 25%였던 임대주택 비율은 15%로 내려갑니다. 그만큼 대장동 일당이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이재명 소환 D-3일 검찰은 정진상을 긴급 소환했습니다.
자, 이재명 혐의를 다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한 질문지만 100장. 자, 이 이재명의 오른팔이라는 정진상을 오늘 다시 불러조사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 강배신 부장검사는 이 정진상을 불러서 이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어디까지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진상 등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김만배의 지분 절반을 받을 것을 정진상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검찰은 이재명의 소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상당히 겁먹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검찰은 엄청난 준비,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질문지만 가지고 지금 거의 이재명 잡을 공포 분위기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실제로 이런 지시를 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특히 이 서판교 터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탁이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 등은 2016년 1월경 터널 공사 비용을 민간업자들이 부담할 테니 용적률을 더 올려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유동규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들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대장동 공동부지주택 용적률을 190에서 195%로 더 올려줬다고 공소장에 적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임대주택 비중도 줄면서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은 크게 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발 호재인 터널 공사 계획을 성남시가 늦게 고지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의 수용 비용을 낮춰줬을 가능성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1년 넘게 이 공고를 늦춤으로써 그 사이에 헐값에 땅을 수용한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뭐 이런 것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소환 D-3일입니다. 자, 정진상을 긴급 소환해서 오늘 검찰이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아무튼 지금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 이 공소장에 나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범죄 의혹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에 대해서 오늘도 민주당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박주민 의원, 검찰 출석 갔던 이재명에게 기본적으로 묵비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 묵비권 행사를 조언했습니다. 오늘 SBS 라디오에 나온 박주민 의원, 예전에 제 기억에 아마 한명숙 전 총리도 그랬고 조국 전 장관도 묵비권 행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했던 한명숙의 최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사법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정경심 씨, 부인 정경심 씨는 구속됐습니다. 이걸 보면 박주민 의원이 이걸 뭐 코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설마 저주하진 않았겠죠. 아무튼 이재명의 앞날 축축해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